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유조선 지성 6호가 중국 해역에서 포착된 사실을 VOA가 단독으로 보도한 뒤 중국 해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 등의 모든 제재 위반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른쪽에 북한 유조선 지성 6호가 국적 미상의 선박과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불법 환적하는 모습입니다. 2018년 9월 12일 포착된 이 사진을 비롯해 지성 6호의 제재 위반 행위들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은 여전히 중국, 러시아까지 찬성한 대북제재를 버젓이 위반하고 있다고 2019년 보고서를 통해 밝혔었습니다. 국무부는 대북제재 대상 유조선 지성 6호가 지난 4일 중국 항구에서 포착됐다는 VOA 보도와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모든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미국은 안보리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미국은 유엔 내 외교,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 등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V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인용해 유엔 제재 대상인 유조선 지성 6호가 4일 중국 닝보 저우산항 개선 장소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성 6호는 지난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은 선박으로 원칙적으로 중국 해역 진입이 불가능하고 중국 영해에 들어왔다면 중국 정부는 억류 조치를 단행해야 했습니다. Typically, a designated vessel should be denied port access or alternatively seized as a financial asset of a designated entity. So those are the actions that should be taken, but as we have seen in the past 3 years or so, China is turning a blind eye to these illicit activities by the North Koreans. 이런 가운데 지성 6호는 닝보 저우산 해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지성 6호는 현지 시각 5일 오전 8시 20분쯤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 북쪽으로 항해를 시작했으며 3시간 20분이 지난 뒤 약 40km 떨어진 지점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군수공장 시찰 일정을 공개하며 국방 경제 사업을 언급한 것이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전하면서 사용한 이 국방경제사업이란 표현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해당 발언이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것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주민 민생을 희생하면서 핵과 ICBM 개발은 물론 재래식 무기 개발도 지속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 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4일간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공장 경영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탄종을 계열 생산하기 위한 능력 조성 사업 등 국방경제 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공개한 새 무인기가 적어도 상대국의 이상 활동을 알려주는 조기 경보에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미사일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4일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샛별 4형과 9형 같은 무인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면서 해당 무인기의 외형이 미군의 첨단 무인기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성능이 어떤 수준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엔진과 정찰 표적 센서, 데이터 링크 등 샛별 무인기의 실제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에 대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 무인기가 QR4 글로벌 호크나
QR9 리퍼만큼 뛰어나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샛별 무인기가 북한 영공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과 한국 내부까지 관찰할 수 있고 수집한 정보를 지상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북한이 무인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외부 군사활동에 대한 조기 경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해커 집단이 러시아 주요 미사일 개발 업체의 방화벽을 비밀리에 뚫는 데 성공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7일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적 증거를 분석한 결과 스카크러프트와 라자루스로 불리는 북한 정부 연계 해커팀이 러시아 방산업체 NPO 마시노스트로에니아의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는 백도어를 비밀리에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2021년 말 이 회사 시스템에 침입하는 데 성공했고 이런 사실은 이듬해 5월이 돼서야 발각됐으며 이후 수개월 동안 북한 정권은 액체연료 ICBM의 연료 앰플화를 비롯한 여러 건의 진전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피해를 본 러시아 방산업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우주발사체 개발 등에 관여했으며 현재도 극초음속 미사일과 위성기술, 차세대 탄도탄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하 9의 속도로 1000km 이상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달 미한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을 앞두고 한국 해군, 공군과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적이 도발한다면 일격에 응징해 숨통을 끊어야 한다며 결전태세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7일 김 의장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과감하게 일격에 응징해 숨통을 끊어야 한다며 실전적 전투 준비와 부단한 전투 수행 훈련 등 결전 태세 확립을 지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해군의 해상 전진기지 장병들에게는 압도적인 합동전력 운용으로 적 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갖고 전투에 임해 적을 경멸하고 승리로 임무를 완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제8 전투비행단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적 무인기 도발 시 작전 성공의 요건은 적을 적시에 식별 격추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응 전력 운용이라며 태세 유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